네, 지난해 강원도 교육청의 예산은 3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감의 자리는 이 같은 강원교육의 재정과 지역 정책의 방향을 책임지는 자리인데요.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MSTV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6일지선 출마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교육감 예비후보인 강삼영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MSTV 독자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MSTV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젊고 유능한 교육감 후보 강삼영입니다. 현재 민병희 교육감의 3선 연임으로 이제 출마가 제한이 되면서 교육감 선거는 초반부터 좀 물밑 경쟁이 뜨겁습니다. 예. 네. 예비후보 등록 8명이 하셨는데, 네. 지금 예비후보님께서도 출마를 하시게 된 이유나 어떤 배경이 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 12년 민병희 교육감 체제에서 그 고교 평준화를 중심으로 하는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 학교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 민주주의 확대 같은 정책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소중한 성과를 잘 계승하면서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변화의 지점이 모든 나이가 특별한 교육, 아이 하나하나에 맞는 개별형 맞춤형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20년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년간 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경험했습니다. 대변인으로 또 교원정책과장으로 기획조정관으로 역할을 하면서 일이 되게 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육 경험과 교육행정 경험을 겸비한 젊지만 가장 많은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예, 그런 이유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차별화되는 주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또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교육과정의 확실한 운영, 다음 방과 후 교육과정의 운영입니다. 저는 먼저 교육과정 속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개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입제도가 변화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데요. 일단 고등학교마다 대입 지원 전문교사를 배치해서 아이들 하나하나의 특성에 맞는 대입 전략을 수립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확실하게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학교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좀 체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 학습 코칭 전략을 수립해서 특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다음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유처 연계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한테는 그 1:1 맞춤형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학업 성취도가 좀 높은 아이들한테는 심화 과제를 줘서 그 교육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배움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충실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 방과 후에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는 돌봄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 그다음 군 단위에 가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갈 데가 없다 이런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꿈의 학교라는 개념을 좀 만들었습니다. 방과 후 꿈의 학교를 만들어서 방과 후에 우리 아이들이 그 PC방이나 이런 데 전전하지 않고 자기의 꿈을 찾아서 코딩, 외국어, 스포츠, 문화예술 동아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돌봄과 방과 후까지 책임지는 그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2년을 좀 돌아보셨을 때 그래도 이 기간에 이런 성과가 교육계에서 나타났고 또 현재 출마를 하신 거는 그걸 좀 더 연장하는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는 이유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성과 또 어떤 아쉬움이 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고교 평준화, 그다음 무상급식, 그것이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바탕이 되는 정책으로 지금 자리를 잡은 겁니다. 네. 사실 이것은 더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문제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하나하나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육을 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유네스코 교육보고서 2050년에 보면 4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을 공공재를 넘어서서 공동재로 봐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곳이 어느 학생, 학부모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이런 개념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을 더 열어야 되고 그 열린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늘 배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첫 번째로 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그 경쟁과 서열주의에서 벗어나서 모든 나이에 하나하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앙 집권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역을 살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이렇게 정책 꼭지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인류 공동의 어떤 과제 같은 건데요. 기후위기, 불평등, 그다음 민주주의 후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네 번째를 생태, 평화, 세계 시민 교육으로 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계에서 뭐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적인 이념을 나누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또 지난 12년에 뭐 소위 진보 성향의 교육감 체제 하에서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졌다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학력 저하 논란 뭐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또 뭐 공교육의 방향이라든가 이 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어떻게 좀 하실까요? 사실 그 강원도에 고교 평준화가 도입되고 첫 그 졸업생이 나온 게 2016년, 17년 이럴 때입니다. 그때 학생들의 수도권 주요 15개 대학의 그 등록률을 보면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 2010년 전보다 2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런 것을 조명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우리가 아이들 대학에 잘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교육적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정시 확대가 좀 되면서 그것이 약간 주춤한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맞춤형 입시 전략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마다 대입 진학 전문교사를 배치하겠다 생각입니다. 한 60명에서 70명 정도를 배치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1년에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과 수업은 최소로 하고 아이들의 1학년 때부터 맞춤형 진학 지도를 세우는데 아이들의 꿈에 맞게 그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채울 수 있게 해주고 부모님들한테도 늘 소통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학력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지고 뭐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약이 많이 있어서요. 지역 소멸이라든가 뭐 이런 우려감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학력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해결 방안 갖고 계세요? 제가 이제 학부모님을 만나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춘천, 원주, 강릉에 계신 분들은 수도권에 있는 교육 환경을 부러워하시고 춘천, 원주, 강릉 인근에 있는 군단위 이제 부모님들은 그 춘천, 원주, 강릉의 교육 환경을 부러워하십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춘천, 원주, 강릉에 있는 부모님들은 돌봄이 가장 큰 고민이시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네. 군단위 부모님들은 돌봄은 다 해결되더라고요. 학교에서 5시까지 아이들이 있다 집에 가니까.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이제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다.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예로 들면 고성군 같은 경우에 지난해 출생아 수가 9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군 전체에. 그런데 초등학교가 분교를 포함해서 1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저도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공약으로 유초중고 복합 캠퍼스 같은 개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점 지역에 유초중고를 모여서 어느 일정한 교육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좀 만들어야 된다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께서 떠나지 않고 유초중고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고, 여기에는 100% 통학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어서 인근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올 수 있도록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분 이상 통학거리가 되는 아이들에는 그 지역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는 그런 형태의 좀 9학년제 학교를 운영을 해서 그 지역의 교육력을 지키는 이런 방안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선거운동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이런 향후 각오와 유권자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이의 삶을 함께 나누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곁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나아졌지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정책을 더 세심하게 펼쳐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시를 읽으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뿌리라는 시입니다. 성명진이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올해도 붓꽃잎 자매는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나왔다. 저 아래엔 다정하고 부지런한 어머니가 계시나 보다. 예,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성장하고 수도권 아이들과 견줘도 결코 지지 않는 그렇게 말쑥하고 멋진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저 강삼령이 뿌리가 돼서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6.1 지선 출마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강삼령 강원도 교육감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